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적대적인 두 나라의 관계 속에서도 이익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고 북한은 그중 하나라는 설명입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과 한국, 몽골 순방에 나선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중국 방문 일정이 새로 추가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셔먼 부장관이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중국에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중 관계는 경쟁 관계면서 적대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관심사가 일치되는 요소도 있을 것이며 여기에는 북한 문제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It is in no one's interest for the DPRK to be a threat to the region and potentially beyond. It is in no one's interest to see a humanitarian catastrophe potentially unfold in the DPRK. And so I think it is safe to say that we do have some alignment of interests when it comes to the DPRK, and we'll be in a position to explore that.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만났을 당시 북한 문제를 논의했으며 중국은 북한 정권에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Secretary Blinken, the last time he spoke with Director Yang, spent much of that conversation speaking to our DPRK policy review, which had recently been completed, knowing that the PRC does have influence, a relationship with the regime in the DPRK that perhaps few other countries do. 앞서 국무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웬디 셔먼 부장관이 25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고 추가된 일정을 밝혔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일본과 한국, 몽골 등 아시아 국가를 순방 중인 셔먼 부장관은 중국 텐진에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과 만날 예정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셔먼 부장관의 중국 방문은 미국의 이익 증진에 매우 중요한 만큼 양국은 서로의 이해가 일치되는 분야를 탐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1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느냐는 질문에 3자 회담의 목적은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은 아니라 3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미한일 3자 관계가 이런 도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면서 미한일 3자 관계는 지난 수년간 강화와 보강을 추구해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 개선의 역사에 교훈을 무시하고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은 20일 영국 의회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이 발표한 북한인권 침해 보고서와 관련 화상 토론회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특히 보고서 기고글에서 COI 보고서와 북한인권 개선 조치를 위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채택한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이라면서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 대응 조치의 실패 사례로 UN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과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을 꼽았습니다. There is no doubt that President Moon Jae-in has taken a very different approach to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this has not always been favorable to or supportive of the COI and its report, or what has now emerged from the APPG. 커비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조사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한국 여당과 여러 차례 소통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 우려에 대한 한국의 장기적 전략에 대해 소통의 장을 여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 의원은 20일 BOA에 보낸 이메일 답장에서 한국 정부와 미국의 트럼프 전 행정부가 안보 의제를 추진하다가 인권 의제를 놓쳤다면서 냉전의 교훈은 둘 다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에 침묵하고 남북 교류와 비핵화에 집중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도 이날 화상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국 타임즈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옹호하고 계속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면서 한국 내 인권운동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also in South Korea, it is very difficult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ivists, hold any conference or meetings to deliver about human rights, the situations of North Korea.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앞서 BOA에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고 미국 전직 관리들과 국제 인권단체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한국 정부의 개선을 촉구하는 소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The experie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hat empirically you make progress when human rights issues are included in the engagement agenda. That's the experie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 I believe that the political line, the approach of the South Korean progressives just doesn't stand up. It's just objectively incorrect. It's wrong. 문재인 정부는 그러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간의 교류 협력 강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하고 인권 상황도 더 악화된 현실을 볼 때 한국 정부의 논리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공석 중인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를 조속히 임명하고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참여하며 유엔 COI 보고서 이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난 2019년 미국 정부 허가 없이 북한에서 열린 암호화폐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해 미국의 국제 비상경제권법과 대북제재 등을 위반한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 씨에 대해 재구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 케빈 카스텔 판사는 21일 공개된 결정문을 통해 재판 출석이 합리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의 우위를 확인한다면서 그리피스 씨가 재판이 열리는 동안 미국 마셜국의 구금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에게 적용된 혐의는 심각하다면서 20년의 구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피고 계좌에 예치된 암호화폐 가치가 100만 달러에 달하고 싱가포르 거주와 북한 방문 등 미국 외 나라들과 관계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도주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9일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그리피스 씨가 동결된 자신의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으며 공판을 앞둔 그리피스 씨의 이 같은 행위는 그의 도주 위험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진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재구금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들의 지속적인 해킹 공격이 올해 상반기 주요 보안 위협으로 꼽혔으며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기승을 부렸다고 한국의 사이버 보안업체가 밝혔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업체인 이스트 시큐리티는 21일 올해 상반기 주요 보안 위협 탑5를 공개하고 국방과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대북 관계자 등 특정 표적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 해킹 조직의 공격 활동이 가장 큰 위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라자루스와 탈륨, 킴스키 등이 대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악성 문서 파일 공격 등을 통해 금전과 정보 탈취에 적극 나선 정황이 여러 차례 확인됐으며 송유관과 원자력 등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을 해킹한 정황이 확인돼 한국 내에서도 북한의 해킹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트 시큐리티는 또 최근 전 세계 국가들의 핵심 기반 시설을 위협해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이 급증한 것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악용해 백신 관련 정보를 탈취하는 등의 악성 사이버 공격이 기승을 부렸다면서 이 같은 사이버 공격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계기관의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한국전쟁 참전용사 지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한국계 해나 김 씨가 미국 보건후생부 부차관보에 임명됐습니다. 미국 보건후생부는 21일 해나 김 씨가 보건서비스 분야의 공보 담당 부차관보로 임명됐으며 미국 보건의료연구소와 소비자정보보험감독센터, 보건자원서비스부 등 산하기관 공보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38세인 김 부차관보는 한국 서울에서 태어나 6살 때 미국으로 이민 왔으며 2010년부터 6년 동안 한국전 참전용사이자 친한파 의원이었던 찰스 랭겔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고 지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아시아 태평양계 담당 공보국장으로 일했습니다. 김 부차관보는 특히 지난 2007년부터 젊은 한인들과 함께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기념하는 리멤버 727을 만들어 한국전 희생자 추모와 평화 기원 문화제 등을 주최하고 미국 연방정부의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 재정 청원에 앞장서는 등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기리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